네, 안녕하세요. 이수재입니다. 한 학기 동안 딥러닝에 의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시고 계시죠? 기말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문제들 좀 출제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그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7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7강에서 합성 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좀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이제 다별량 회귀 분석 한번 살펴봤었고요. 합성 곱 신경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합성 곱층, 스트라이드, 패딩, 플링층 이런 것들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의 개념들 그리고 정의들 한 번씩 꼭 살펴보시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CNN 합성 곱 신경망이 이제 활용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그 합성공 신경망이 어떻게 좀 발전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뭐 다운 샘플링 레이어 뭐 이런 것들 제안을 했었다라는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5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합성검 신경망 르네5에 와서는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그리고 풀 커넥티드 레이어가 해서 분류를 진행했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미지 데이터 하면서 그 저희가 계산하는 법 있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그 계산법 꼭 실습을 통해서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승 곱층 하면은 이렇게 이제 플래트닝 방식하고 필터 넣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꼭 실습 코드 살펴보시면서 실습 코드에서 왜 배열을 넣고 배열을 넣었을 때 쉐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좀 됐으니까 이 계산법들 한 번씩 꼭 살펴보신 다음에 쉐입 특히 이제 그 쉐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법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의 개념들, 필터를 입력 데이터나 특성에 적용할 때 움직이는 간격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스트라이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패딩의 개념은 뭔지,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대한 문제들, 틀리거나 뭐 정의로서 틀린 것들, 맞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플링층도 마찬가지고요. 플링층에 대한 정의, 그리고 왜 이게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가 이렇게 됐을 때 쉐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코드 위주로 코드에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꼭 실습 코드 보시면서 이 안쪽부터 하나씩 세워가면서 그 이 쉐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8강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8강에서는 순환신경망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RNN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 다룬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과 이제 RNN 같이 좀 보실 텐데요. RNN의 특징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의에 대한 것들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의로서 맞는 것은 뭐 틀린 것은 뭐 정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유닛 간의 연결이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변적 동적 특징을 모델링할 수 있다. 뭐 필기체 인식이나 음성 인식 같이 시변적 특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활용 사례에서 어떤 것들이 원투매니는 어떤 게 적용이 되고 매니투원은 어떤 게 적용이 되고 매니투매니는 어떤 게 적용이 된다. 그런 것들 얘랑 매칭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RNN 포뮬라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히든 사이즈, 시퀀스 랭스, 배치 사이즈의 의미들 묻는 문제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이 무엇인지, 원하드 인코딩을 왜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와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탄젠트 함수 이런 것들 왜 쓰는지, 활성화 함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코드 위주로 좀 많이 나왔으니까요. GitHub에 올라가 있는 코드들 꼭 실행을 해보시고 이 전체 코드에서 역할들, 활성화 함수의 변화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로스 펑션은 뭐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은 순환신경망 살펴봤었고요. 순환신경망은 이제 유닛 간의 연결의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8강에서 배웠던 거죠. 8강에서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강에서는 이제 RNN에서 LSTM 그리고 GRU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들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LSTM이 나온 배경들, 왜냐?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장기 의존성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장기 의존성에 대해서 정의를 이해를 하시고요. RNN과 LSTM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LSTM에서 적용이 되는 망각 게이트는 무엇이고, 입력 게이트는 무엇이고, 메모리 셀은 무엇이고, 출력 게이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의존성은 RNN은 타임 스텝 T에서 이전 스텝 T-1의 상태를 입력받는 구조로 이전 정보가 현재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구조를 알고 있죠. 근데 이런 타임 스텝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보가 우리가 실제로 예측하고자 하는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타난 게 LSTM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의존성 문제는 앞쪽 데이터 정보가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국 프리미엄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RNN과 LSTM은 이러한 형태로 차이가 있다. 뭘로 그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LSTM은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함수를 활용을 해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망각 게이트는 어떠한 뜻이다. 과거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 결정하는 게이트다. 그리고 입력 게이트는 현 시점의 정보를 셀에 입력할 크기를 정해주는 입력 게이트와 현 시점의 정보를 계산한 입력 후보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게이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메모리 셀은 망각 게이트, 입력 후보를 이용해서 메모리 셀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과거 정보를 망각 게이트에서 계산된 만큼 잊고 현 시점의 정보 후보에 입력 게이트의 중요도를 곱해준 것을 더하여 현 시점의 메모리 셀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력 게이트는 계산된 현 시점의 메모리 셀을 현 시점의 은닉값으로 출력할 양을 결정하는 출력 게이트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의 정의를 이해를 하시고 이런 수식을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이 흐름에서 각각의 게이트가 하는 역할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GRU, Gated Recurrent Unit이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GRU가 나타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셋 게이트는 무엇인지, 이제 GRU의 새로운 개념이죠.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적당히 리셋시키는 목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출력으로 이용을 해서 0 또는 1 값을 이전 은닉층에 곱하여 계산하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개념들,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 이렇게 좀 항상 기억을 좀 하시고 이것들을 응용해서 묻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데이트 게이트는 무엇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정의들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군은 무엇이다, 은닉층은 무엇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GRU는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GRU도 마찬가지로 LSTM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러한 그 플로우를 이해를 하시고 각 플로우에서 진행이 되는 정의들, 각 플로우에서 진행이 되는 그 요건들의 정의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수 코드 꼭 보셔서 이렇게 그 각 실수 코드, 이러한 이 코드의 역할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코드의 역할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왜 실행을 하는지,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딥러닝 모델의 최적화를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딥러닝 모델을 설계를 한 다음에 튜닝, 정규화나 드랍아웃, 앙상블, 그리고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었고요. 데이터셋이 어떻다라는 문제는 묻지를 않았고요. 이제 모델 튜닝에 대한 부분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적합 부분에서는 기계학습에서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더피트 문제지만 오버피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너무 맞으면 다른 데이터들의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총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수를 줄이거나 정규화, 드랍아웃, 앙상블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화는 람다 값을 조절하며 세타 값을 조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 드랍아웃은 은닉층의 드랍아웃을 확률 P로 적용해요. 은닉 유닛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앙상블 방식은 여러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다양한 모델을 만든 후에 하드 보팅 또는 소프트 보팅 방식을 적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그 최적화는 속도, 방향, 관성을 결합하여 여러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다. 그래서 최적화의 형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아담, N아담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묻지는 않고 있고요. 최적화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최적화는 어떠한 것들을 결합해서 하는지, 그리고 앙상블은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정의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정의들이 왜 활용이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코드에서 분명히 적용이 되죠. 그래서 코드에서 어떤 것들이 어디에 변형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것들 좀 확인하셔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전파, 역전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파는 쉽게 이제 앞으로 가는 거고, 역전파는 뒤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은닉층에서 가중치를 곱해서 가중치의 합이 결과적으로 누련의 함수값에 적용되고 최적감을 출력하는 형태가 제가 딥러닝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역전파는 최적감을 도출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계산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에러를 줄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중치를 많이 준 것에 대해서 또 그 더 많은 오차를 전달을 해서 그것들을 조정해 나간다라는 개념이 역전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코드가 갖고 있는 의미, 이 코드는 왜 실행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LSTM을 보면은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잖아요. 그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한 모델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최적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은 뭘 쓰고 함수는 뭘 쓰고 비용 함수는 뭘 쓰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저희가 배치 사이즈도 설정을 하고 에포크도 설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 무엇이 된다. 이 파라미터의 의미는 무엇이다 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정의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는 이제 딥러닝 분석을 좀 진행을 했었죠. 각 단계별로도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XOR 문제, 이제 논리 연산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분석에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XOR 문제, AND 게이트는 무엇이고, OR 게이트는 무엇이고, XOR 게이트는 무엇이다 라는 거 살펴봤었고, 신경망과 다층 퍼셉트론은 무엇이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0을 거짓으로 하고 1을 참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AND 연산점처럼 동작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논리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0, 0이면 0이다. 1, 1이면 1이다.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0, 0, 참, 참, 거짓, 거짓, 참, 거짓. AND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요. OR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계산 꼭 해보세요. 이거 시험 시간에 바로 하려고 하시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XOR 게이트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 진리표에서 가장 이제 이게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빼고 X1, X2가 들어갔을 때 XOR은 뭐가 나올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이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X1에서 X2가 이제 0, 0이면 처음에 OR로 계산을 해요. OR로 계산을 하니까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ot and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not and로 계산했기 때문에
x1, x2가 AND니까 0인데 0이 아니다. 그래서 1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0과 1을 AND로 묶은 거예요. OR과 NAND로. 그렇기 때문에 0이고 그래서 이 XOR 값은 0이다.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어쨌든 이게 최종 값인데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XOR 값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R과 NAND와 AND가 묻혀서 XOR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진리표 꼭 몇 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단층 신경망과 다층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 XOR에서 이렇게 다층 퍼셉트론 개념으로 이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XOR 관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집어넣는 문제까지는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냥 다층 퍼셉트론은 무엇이다. 무엇이죠? 저희가 신경망에서 이러한 XOR 게이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한 게 딥러닝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형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선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을 층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레이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5차원 입체적인 관점에서 선들을 집어넣는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입체에서는 곡선으로 표현해야 했던 것들을 5차원에서는 여러 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XOR 게이트고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델 설계 부분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오차함수라는 것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부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서 민 스퀘어드 에러부터입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는 민 스퀘어드 에러고 민 앱솔루트 에러는 평균 절대 오차 그리고 민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는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고요. 각각의 이제 뭐 정의를 좀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드에서 이 로스 펑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 못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까요. 요거의 종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포크가 무엇이고 배치 사이즈는 무엇인지 정의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포크가 몇 번 돌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문제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코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2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서는 저희가 이제 텐서보드 살펴봤었죠. 이거 꼭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텐서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딥러닝의 결과물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텐서보드의 특징들 한 번씩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목적보다는 실제로 해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왜 이게 쓰는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표현되는지 스칼라로 이런 게 표현이 되고 그래프에서는 모델 시각화를 위해서 하고 분포와 히스토그램은 시간에 따른 텐서의 분포를 보여준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실습 코드 꼭 보시고요. 이런 겁니다. 여기 옵티마이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로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잘못 매칭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여기를 실행을 하면 왜 실행을 하는 건지 이 함수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 보면 이 코드의 코드의 목적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질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래서 코드를 읽을 줄 아시면 뭐 시험 준비하신 그 시험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 위주로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13강에는 자연어 처리를 했었는데요. 자연어 처리 부분은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강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실습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범위는 12강까지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저랑 같이 수업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설명이 시간적인 이유나 뭐 제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설명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학습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또 공부하시다가 의문 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메일로 주시면 제가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